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비다육 매장이에요. 자, 그 나비다육 물건도 판매를 하고 이제 또 바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자,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번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 배합토나 이런 것들 한번 또 자세히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좀 딱 보시기에도 흙이 좀 촉촉해 보이죠. 흙이 좀 촉촉해 보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흙이 촉촉해 보이고, 여기는 도대체 뭘 쓰길래 얼굴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오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딱 보기에는 상토도 안 많아 보이고, 상토도 안 많아 보이고,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흙인데, 저번에 이제 그 나비다육 사장님이 특별히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다 이제 이렇게 공개를 다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비율이랑 또 다 안내를 해드렸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시기에는 상토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상토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토가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사나 산야초나 이 폴라이트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 폴라이트는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상토에 섞여 있는 그 폴라이트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 베이스가 산야초 베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대단하게 또 더 많이 넣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영양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수분 공급으로만 이 아이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다가 다시 붙을 때도 이 아이들은 반응도 빠르고, 반응도 빠르고, 이게 다른 뭐 인위적으로 뭐 비료를 주거나 칼슘제를 많이 주거나 하는 다육이하고는 또 다르게 이 아이들의 로제트가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살을 좀 띄워놓은 창들은, 국민이는 물살을 많이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목질화가 돼가지고 수간이 좁아지면서 관리가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창하고 다르게 국민이는 물로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 적응을 시켜서 얼굴을 만들어 놓으면은 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창 같은 경우는 흙 베이스만 잘 맞추시고 물 관리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이 동그란 얼굴은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총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 규칙적으로 주세요, 물 규칙적으로 주세요.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 물을 잘 줘가지고 큰 아이들은 살이 빠져도 이 상태에서 살만 조금 빠지지 모양이 틀어지거나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시 또 물을 주면은 또 이 얼굴로, 원 얼굴로 또 돌아오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춰 놨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보세요. 같은 밭인데 여기는 젖어 있고 여기는 말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그 물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 그냥 이게 삽목판이 이렇게 웅덩웅덩 비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흠뻑 먹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물에 완전히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육이가 있는 곳에, 다육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으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물을 쭉 주는 거예요. 달총이가 물을 건성건성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더 반응도 빠르고 적응도 빠르게 물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얀 실뿌리를 조금 많이 뽑아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크게끔 관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물 주는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물만 잘 줘도 다육이는 잘 커요. 배합토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다 노하우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포트에 와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 나비다육에서 다육이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난히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입장이 짧고 환엽으로 돼가지고 딱 있는 매장들 다육이를 좀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위적으로 얼굴을 바꿔놓은 다육이들은 뿌리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비다육에서 물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이 뿌리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하얀 실뿌리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요 밭에 있는 거를 바로 딱 뽑아서 보시면은 실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실뿌리 많은 구조로 키우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숙제.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을 시켜 놓으시면 이 아이들은 그냥 키우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커요. 그냥 나는 다육이 물만 줘도 잘 크던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종자를 지금 기존의 것도 있지만은 신품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자 해서 번식하는 아이들도 있고, 기존의 것도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아이들 지금 계속 실생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생으로 계속 뽑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엊그저께도 지금 실생을 몇 판을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해두셨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꼬물꼬물 다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실생 종자도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번식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흙 베이스는 똑같이 다 쓰고요. 물 주는 간격도 똑같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아이들은 뭐 물을 과하게 먹여가지고 살이 또 이렇게 많이 찌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을 때 조금 줘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구조로 이 아이들을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자, 조금 줘도 많이 먹으려면 뿌리가 많아야겠죠. 예. 뿌리가 많아야 이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맞춰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뿌리가 많으면 분갈이도 자주 해야 되고 귀찮고 물도 자주 주게 되면은 또 유난히 더 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정해진 여러분들 환경에서 우리 집은 2주마다 한 번씩 주면 딱 맞더라. 뭐 우리 집은 20일마다 한 번 주면은 딱 맞는 것 같아. 조금 물고파 한다고 그냥 물 계속 들이다 먹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물르기 싫어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흙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만 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조금 이제 이 아이들이 흙이 조금만 마르기 시작하면 같이 입장도 말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제로 수분을 태웁니다. 이 아이들이 타지 않기 위해서. 예. 표면이나 이런 게 타지 않기 위해서 수분을 조금씩 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팽창하는 구조에서 여러분들도 그 물을 끓여 보시면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놨다가 그 뜨거운 물을 식히면은 물 양이 줄어들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똑같은 경우에요. 건강한 아이들은 외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분기를 조금씩 배출을 해가지고 이 아이도 터지는 경우를 없애려고 이 아이들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이 아이 물고파 하는 것 같네 이러면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다육이 스스로 수분기를 조금 빼가지고 이 아이가 터지고 무르고 이러는 거를 지금 예방하려고 얘가 지금 작용을 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얘가 물 부족한 거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를 물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이제는 낮에는 뭐 하우스 안에 30도, 뭐 환풍기가 많이 안 달려 있는 데는 40도도 그냥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온도를 버티려면 이 아이들도 이 적절한 수분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햇볕이 너무 세고 고온으로만 노출돼 있으면 이 아이들이 열상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열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계속
그 열상 상태로 유지가 돼버리면 다육이한테 성장하는데 조금 더딘 감을 줄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 자기네들도 이뻐지고 잘 크려고 자기네들 스스로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이 아이들이 더 몸살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물을 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파리에 힘이 좀 없는 것 같아. 원래 이게 빵빵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그거는 선선할 때 얘기예요. 선선할 때, 온도가 좀 낮을 때, 낮의 온도가 30도로 안 넘어갈 때 얘기고요. 예, 낮의 온도가 30도로 넘어서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육식물 안에, 이 이파리 안에는 진짜 그 눈으로 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미세한 물방울 풍선 같은 게 한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팽창을 해가지고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물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그 풍선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이 아이들을 터트려가지고 오는 것이 물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가 세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따로 약품을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뿌리 튼튼하게 한다고 질석 쓰고, 그리고 다육이 이제 건강하게 키운다고 뭐 칼슘제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잘 버티라고 주는 거잖아요. 맹목적인 이유는, 최종적인 결과는 다육이가 이쁘게 잘 크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물을 수분기를 조금 빼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얘네들 물 고프네 이러고 그냥 물을 뒤집다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물음의 시작이, 물음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일부러 물러지게끔 여러분들이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정해진 날짜에 물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겪으시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일주일 되니까 화분이 어느 정도 말라요. 화분 안에 흙이. 자, 그리고 2주차 되니까 뭐 한 열흘차 되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한 4일 정도는 건조한 상태로 좀 있다가 다시 또 물을 또 먹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흙도 안 말랐는데 물을 또 주고, 흙도 안 말랐는데 물을 또 주고, 이렇게 되면은 뿌리가 계속 젖어 있게 되면 이게 뿌리가 고사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구조를 뭘로 이렇게 맞추냐면은 칼슘제 많이 주시는 분들이 특히 뿌리 고사가 많이 와요. 칼슘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뿌리 고사가 많이 오고 뿌리가 약해져요. 여러분들 그 칼슘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 치고 질석 많이 쓰시는 분들 없어요? 뿌리 강화제 이런 거. 질석이 기본적으로 뿌리에는 가장 적합한 배합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반면에 칼슘제를 여기다가 덧대서 쓰시게 되면은 반응이 늦게 와요. 반응이 늦습니다. 그래서 달총이가 항상 칼슘제를 쓰시면 연면12용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다 물에 타가지고 주는 거를 많이 쓰시는데 국민이는 괜찮아요. 국민이하고 창하고는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면 12용을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더디긴 하지만 이 아이가 칼슘제를 머금고 이 이파리가 이렇게 짱짱하게 자리를 딱 잡고 나면 표면 조직 자체가 탄탄해져요. 연면 12용이. 그래서 달총이는 연면 12용 이걸 사용을 하세요. 더디지만 기간은 오래 유지가 돼요. 연면 12용이. 근데 뿌리로 칼슘제를 받아 먹거나 영양제를 받아 먹거나 하는 아이들은 반응은 빠를지 모르지만 그만큼 빨리 그 반응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시는 뭐 칼슘제, 영양제도 너무 과하면은 이 아이들 얼굴 변형을 주는데 일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특이한 종자다 뭐다 이래가지고 좀 파시는 경우도 많고, 뭐 이름을 새로 지어서 파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실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비다육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이 직접 실생도 하고 번식도 하고 이러는 매장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 키워가지고 나오는 다육이들이 반응이 어떤지, 예, 키웠을 때 어떻게 크는지 이런 것들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제를 안 쓰고도 얼굴 잘 버티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해가지고 좀, 달총이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판매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만의 특징적인 얼굴도 있고 모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종자들, 뭐 나비다육은 전반적으로 이제 로제트를 그냥 살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찌워가지고 판매하는 위주고, 주얼리 다육 같은 경우는 원 얼굴에서 살을 찌우는 그 로제트고, 그리고 에이프럴은 진짜 이도저도 아닌데 다육이를 엄청 이쁘게 잘 관리를 잘 하시는 타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원 얼굴로만 키우는데도 살을 잘 찌우는, 예, 에이프럴이나 뭐 주얼리 다육이나, 주얼리 다육은 대부분 다 묵으면 다 연꽃 모양이잖아요. 나비 다육도 마찬가지예요. 나비 다육은 작은 사이즈에서 묵히는 거하고 큰 사이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포트에서도 얼굴을 똑같이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같은 얼굴을 유지를 하죠. 작으나 크나 얼굴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흙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물 조절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분이 크니까 물을 더 듬뿍 줘야 된다, 이거는 환경이 안 좋을 때 얘기예요. 자, 환경이 안 좋을 때 얘기고, 이제는 각 키핑장 하우스 집집마다도 그 식물등도 달고 이제 환기대라고 이제 선풍기도 틀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에 잘 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가지고 최대한 안 죽이고 키우는 게 1번이에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알고 있는 거를, 다육이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잘 크더라. 근데 그것도 내 집에서 내 키핑장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키우는 환경, 여기 위치, 요 자리에서 다육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거를, 예, 첫 번째 숙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배합토 선택을 하셨다면 물 주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딱 정해가지고, 흙이 얼마 만에 마르고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지나서 이 아이들이 서서히 물거품을 느끼면 그때 이제 물을 주는. 그러니까 수분을 일부러 빼는 거하고 목말라 하는 거하고 구분을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다 보면은 알아요. 물은 뿌리도 잘 내렸어요. 실뿌리도 하얀 실뿌리도 많고, 예. 근데 대부분 다 햇볕 쨍쨍할 때 와가지고 이거 파가지고 보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선선할 때 오셔가지고 보면은 흙이 안 말랐는데 뽑아보면 뿌리도 좋아. 근데 얘가 비실비실한 것 같아. 이거는 일부러 수분을 배출을 한 거예요. 수분을 배출을 한 거지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자구를 달려나 아니면 이게 배고픈가, 물을 줘도 반응을 못하네,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들 착각을 하시니까, 내 다육이는 꾸준히 지켜보고 체크하시면은 얘가 물고파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분기를 빼고 있는 건지, 예, 온도가 너무 높아서 본인 몸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게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주저리 많이 떠들었죠. 예, 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만 들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예, 각자 키우는 환경에 맞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도 무조건
이렇게 키우세요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경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왔으니까 여러분은 뭐 물 주는 텀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흙배합을 조금 더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환경에 맞게 다육이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